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역대 가장 황당한 축구 유니폼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1992년 피오렌티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보라색 유니폼을 자랑하는 피오렌티나는 1991년 브라질의 대표 공격수 마지뉴 아르헨티나 특급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를 영입하며 구단에 큰 변화를 주었고, 엠블렘도 지금의 엠블렘처럼 바꾸는 동시에 홈 구장 이름까지 교체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니폼이었죠. 홈 색깔이 보라색, 원정 유니폼이 흰색이었던 피오렌티나는 서드 유니폼 디자인을 홈과 원정 두 가지 색을 섞어버리는 기괴한 복장을 내놓습니다. 디자이너는 새롭게 바뀐 피오렌티나의 엠블렘에서 영감을 얻은 듯 했지만 요상한 문양과 디자인 때문에 이는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서드 유니폼을 입은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나폴리에게 4골을 얻어맞는 등 이 유니폼을 입은 경기에선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리그 16위로 곤두박질 칩니다. 에이스였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가 이 유니폼을 입고 16골을 터뜨렸는데 팬들은 이에 바티스투타와 에펜베르크만 건진 해였다고 평했습니다. 9위는 199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빨간 유니폼의 상징인 맨유가 유니폼으로 큰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같은 붉은 유니폼을 입은 팀을 만나면 세 번째 유니폼을 입었는데 하필 이때 발표된 유니폼이 짙은 회색이었다는 것입니다. 1994-95 시즌 리그 준우승에 FA컵까지 준우승에 그쳐 절치부심한 퍼거슨과 맨유는 이 회색 유니폼만 입으면 이상하게 경기력이 떨어졌고 아스날, 리버풀, 원정을 모두 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95-96 시즌 극강의 맨유는 리그 막판 1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 회색 유니폼을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에서 입게 되었고 전반에만 3골을 먹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간 선수들은 동료를 구분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후반전에 푸른색으로 입고 나오는 해프닝까지 일어난 것이었죠. 경기는 이미 뒤집을 수 없었지만 이 유니폼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맨유는 다음에 다시 이 회색 서드 유니폼을 출시하려고 했지만 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8위는 1999년 라치오. 라치오의 1998-99 시즌 명단을 보면 비에리, 파벨 네드베드, 만치니, 살라스, 네스타, 미하일로비치, 후안 베론까지 엄청난 선수들이 즐비한 슈퍼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라치오는 코파 이탈리아, UEFA 유나스컵, 슈페르코파 이탈리아나 그리고 리그 우승까지 우승만 무려 7번이나 들어올린 황금기를 누렸고 이 황금기와 함께한 것이 바로 미국의 과일 주스 회사 델몬트였습니다. 라치오의 당시 유니폼은 시리오가 큼지막하게 가슴에 박힌 것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 1999년 델몬트가 홈 유니폼으로 떡하니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구단 역사상 빨간색이 가슴 한가운데 온 일도 최초였거니와 특급 선수들의 포스가 다소 가볍게 보인다는 것이 당시 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델몬트 마크 때문에 카스텔라가 먹고 싶었다는 게 당시 라치오 팬들의 반응. 7위는 1991년 아스날입니다. 아르센 벵거 감독이 아스날로 오기 전 아스날의 원정 유니폼은 노란색 바탕에 M자 무늬 패턴이 특징이었습니다. 1990-91 시즌 리그 단 1패만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한 후 원정 유니폼을 바꾼 것인데 그 전 시즌만 해도 아스날의 원정 유니폼은 도르트문트의 홈 유니폼과 흡사한 노랑 검정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바꾸고 3년간 아스날의 원정 성적은 경이로웠고 1993년엔 시즌 더블을 이룰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홈 유니폼은 영광의 유니폼이라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지만 원정 유니폼이 아쉬웠던 것이 오게티. 이 무리를 빚은 유니폼은 상처난 바나나, 썩은 바나나라며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악의 유니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당시 디자이너는 당시 컬트적인 인기를 반영해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994년이 되면서 원정 유니폼은 큰 변화를 주었는데 만든 회사가 아디다스였던 것인지 대놓고 아디다스 로고를 유니폼에 걸어놨다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6위는 2012년 라호야 로르카. 2003년에 창단된 스페인 4부 리그 라호야 로르카는 스페인 무르시아 지방을 연고로 하는 축구팀으로 브로콜리가 지역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이 브로콜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탓일까요? 유니폼에까지 브로콜리를 넣기 시작했고 홈 셔츠에는 가슴에 브로콜리를 넣었으며 원정 유니폼엔 상하이 전체를 브로콜리로 채워 넣었습니다. 수박과 상추 등 초록 농산품이 대량 생산되는 지역이었기에 초록색이 곧 근본이었던 셈. 지방색을 유니폼에 넣고 뛴 2012-2013 시즌 스페인 4부 리그를 재패합니다. 좋은 징조로 생각해 다음 시즌까지 똑같이 이 유니폼을 사용했지만 2부 리그의 성격은 벽으로 남았습니다. 5위는 2014년 쿨트라 레오네사.
스페인 프로축구 3부 리그 세군다 B 소속의 쿨트라 레오네사에서 엄청난 유니폼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들고 있는 그리고 입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니폼 발표 현장이 초상집 분위기가 아닌가 혼동될 정도. 2014-2015 시즌 유니폼으로 채택된 이 유니폼은 나비 넥타이 문양이 들어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지만 팀의 팬들은 그지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구단에선 최대한 멋들어진 패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멋짐과는 거리가 멀었죠. 실제 경기에서 착용샷도 축구 경기가 아닌 어느 행사에 온 느낌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선수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리그 14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6년 흰색 바탕에 새 유니폼으로 바꾸자 쿨트라 레오네사의 성적은 수직 상승합니다. 바르셀로나 B팀을 격파하며 세군다 B 1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라리가 2부 리그에 승격을 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4위는 2009년 헤타페. 버거킹을 가슴팍에 새겨놓은 것도 모자라서 뒤집으면 임금님 얼굴이 튀어나오는 기상천외한 유니폼이 등장을 했습니다. 2009년 당시 1부 리그 헤타페는 VIP 좌석에 이 임금님 가면을 쓴 사람을 배치해서 독특한 마케팅을 펼쳤죠. 팬들은 대체 버거킹이 얼마나 돈을 준 거냐 하며 놀라워했고 실제로 버거킹은 3년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폰서도 못 구했던 당시 라리가 팀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름 좋은 계약을 이끌어낸 셈이었고 그만큼 버거킹 광고를 팍팍 밀어줬던 것이 헤타페였습니다. 다만 당시 헤타페 에이스로 뛰었던 솔다도의 모습은 다소 우유였던 것은 사실. 헤타페는 이에 바야돌리드에서 임대를 온 페드로 레온, 20살의 슈퍼 유망주 다니 파레오, 에이스 솔다도의 힘으로 구강컵 준결승전 리그 6위에 안착하며 돌풍을 일으킵니다. 도박 업체가 축구 유니폼에 많이 새겨지는 당시 상황에 푸드 업체는 드문 경우였고 프리미어 리그에선 풀럼이 피저 로고를 가슴에 맞고 뛰었던 적이 있었으며 세필드가 슈퍼춥스를 가슴에 박은 적도 있었습니다. 3위는 2006년 AS 로마. 2006년 AS 로마와 계약을 체결한 펩시는 정식 스폰서는 아니었고 당시 메인 스폰서가 없던 로마와 특별판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분명 세계적인 대기업이었던 펩시가 그런데 가슴에 펩시 캔콜라 4개를 새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4개인 이유는 여행, 음악, 축제, 춤이라는 4가지 테마를 가진 패키지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도 시즌 전체가 아닌 딱 한 경기만 달았지만 말입니다. 정식 유니폼은 우리가 아는 AS 로마 전통의 디자인이었고 다른 팀들이 흔히 붙이는 기업 로고가 없어서 깔끔함을 유지했습니다. 펩시 유니폼이 경기장에 등장을 한 것은 2007년 3월 31일 AC 밀란과의 빅매치였습니다. 당시 스팔레티 감독을 비롯해서 주장 토티, 데로시 등 로마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전면에 나서 경기 전 홍보를 하고 AC 밀란과의 경기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명경기가 펼쳐집니다. 다만 가슴팍에 자꾸 보이는 4개의 캔콜라는 로마 팬들의 집중을 흐트러 넣었을 정도. 차라리 볼링핀처럼 세워놓지 또는 한국 팬들은 이용표가 로마로 안 간 이유가 저거냐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2위는 1978년 콜로라도 카리브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축구팀 콜로라도 카리브스는 1978년 창단된 축구팀으로 창단 당시 술록으로 대변되는 이 명물을 유니폼에 새겨놓고 싶어 했습니다. 술록의 털을 유니폼 가슴 쪽에 새겨놓았고 배 부분은 무려 가죽으로 마감해 창단 당시 카리브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초기 디자인에선 가슴이나 팔에도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잡아당기는 것을 감안해 2.5cm 정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1978년 당시 승부차기가 막 도입되었던 과도기였던 터라 센터서클부터 뛰어가던 승부차기를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재미였죠. 카리브스는 1978년 창단되어 딱 한 해만 클럽이 운영되었고 리그 8승 22패를 기록한 뒤 애틀란타로 이사를 가면서 짧은 추장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로 이전 후 구단 소속 레전드였던 카이저 모탕의 별명 추장을 구단 로고로 새기기로 했고 원주민 이미지를 사용해 추장 근본을 이어갔습니다. 대망의 1위는 2015년 팔렌시아. 스페인 3부 리그 팔렌시아가 내놓은 유니폼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오해할 만한 이 진격에 거인 유니폼을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근육과 뼈를 그린 인체 해부도를 프린팅했는데 골키퍼는 조금 다른 보라색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사이클 선수가 잠깐 있기도 했지만 축구사에 이와 같은 유니폼을 적용한 것은 사상 최초. 과거 턱시도 유니폼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이 디자이너는 2015년 3부 리그로 승격한 팔렌시아가 온몸을 다해 뛰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8위로 마무리했고 선수들에 대한 죽은 미지급과 빚으로 인해서 다시 4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9년 만인 2019년 팔렌시아는 사실상 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스페인 3부 리그 팀 구이 후엘로가 지역 특산품 햄을 상징화한 유니폼을 내놔 팔렌시아의 후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5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로 앞으로도 축구계 보기 힘든 유형이라고 평가받는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